안녕하십니까, 베스캠프입니다. 안녕하시죠? 오늘은 베스낚시 바늘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우리 베스낚시 하시는 분들, 이 바늘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이 명칭은 알고 계시죠? 이 바늘을 그냥 낚시 바늘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스트레이트 바늘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이 바늘의 명칭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베스낚시도 바다낚시가 먼저였기 때문에 바다낚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바늘이나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바늘도 똑같습니다. 보통 이제 요 기역자 부분이 없는 요런 형태의 바늘을 우리 이제 스트레이트 바늘이라고 하죠. 바다 쪽에서. 스트레이트 바늘인데 여기에 이제 웜을 끼울 경우에 자꾸 고정이 안 되고 밀리기 때문에 요 웜 고정으로 해서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는 부분, 바늘 목이라고 하고 기역자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요 형태를 만들었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형태가 되냐면 스트레이트 웜을 꼈을 때 바늘 자체가 웜에 달라붙는 형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걸림에서도 자유롭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바늘을 처음에 스탠다드 옵셋 훅이라고 불렀습니다. 스탠다드 옵셋 훅. 이 바늘의 정확한 명칭은 옵셋 바늘인데 스탠다드 옵셋 훅, 기준이 되는 바늘이고 처음에 만들어졌던 바늘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다드 옵셋 훅의 단점이 뭐냐면 스트레이트 웜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갭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와이드 갭 옵셋 훅입니다. 와이드 갭 옵셋 훅, 정확한 명칭입니다. 정확히 이 바늘이 왜 그렇게 불리냐면 여기가 이제 바늘 끼고 기역자로 꺾이는 목 부분이 있고요. 요게 이제 바늘의 허리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이게 바늘 끝이죠. 이게 이 바늘 허리와 바늘 끝 요 사이를 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구부러지는 부분을 밴드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바늘 끝과 이 허리 부분이 넓게 되어 있다고 해서 와이드 갭이라고 부르는 거고, 꺾여서 바늘에 붙을 수 있다고 해서 옵셋 훅. 그래서 와이드 갭 옵셋 훅. 그렇죠? 처음 거 먼저 알려드렸던 거는 스탠다드 옵셋 훅이요. 이 바늘은 스탠다드 옵셋 훅. 같은 옵셋 훅인데 요거는 스탠다드 옵셋 훅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와이드 갭 옵셋 훅이라고 부르고, 이 스탠다드 옵셋 훅을 다른 이름으로 스트레이트 옵셋 훅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명칭은 정확히 이제 구분이 됐죠. 자, 그래서 스트레이트 웜이 아닌 조금 더 두껍고 큰 웜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와이드 갭 옵셋 훅이 만들어졌는데, 이 명칭이, 여기 명칭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바늘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늘의 목, 그 다음에 바늘의 허리, 그 다음에 바늘 끝, 그 다음에 미늘, 이렇게 빠지지 않게 미늘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사이를 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 바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바늘을 많이 사용하고요. 원래는 이제 와이드 갭 옵셋 훅이 요런 형태, 이 기역자로 꺾인 형태가 아니고 정확히 요 끝이, 바늘 끝이 안쪽으로 살짝 휘어져서 달라붙게 만드는 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늘이 만들어졌고, 그 후에 조금 더 훅센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는 바늘이 나오게 된 건데, 이 바늘 허리하고 바늘 끝이 가깝지 않고 멀면 멀수록 훅센력은 훨씬 더 높습니다. 후킹력이 높아요. 쉽게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베스에게 정확히 박힐 수 있고요. 대신에 너무 벌어지면 이제 힘을 받는데 좀 약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꺾이는 부분들은 뭐냐면 웜에 훨씬 더 밀착이 되고 걸림에서 좀 자유롭고 훅센력도 높이는 어떤 중간 형태의 것으로 만들어진 게 그런 형태고요. 이거는 이제 걸림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요즘 보통 베스 낚시는 바늘 끝을 이 정도로 돼 있어도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웜에 큰 무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형태의 바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싱커, 텍사스, 스플릿,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형태의 웜 낚시에서 요 바늘을 사용하는데, 이 바늘을 사용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요 바늘 아이쪽에서 스트레이트 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자꾸 해지게 됩니다. 자꾸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래서 보완책으로 나왔던 게 요런 형태의 바늘이죠. 코일, 스프링 코일을 달아가지고 이 바늘꽃에 돌려서 꽂게 되면은 바늘 아이 쪽이 훨씬 더 오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보통 여름에 이제 버징이나 쉐드웜 사용할 때 이 바늘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이 바늘을 또 사용하다 보면은 바늘 무게만 가지고는 좀 거리가 약하니까 좀 무거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바늘에다가 납훅을 답니다. 웨이트 훅을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렇게 진화가 되는 거죠. 자꾸 계속해서 이렇게. 자, 이 바늘은 납이 달려 있습니다. 납이 달려 있고 똑같이 웜 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예, 와이드 갭 옵셋 훅이고요. 이런 형태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웨이트를 단 것 중에는 굳이 이렇게 또 여름철에 버징만 멀리 보내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2호나 1호짜리 바늘에도 이 웨이트 훅이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노싱커로 사용하는 바늘 중에요. 이제 그런 바늘들은 요 웨이트 훅이 달려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요 웨이트 훅이 바늘 아이 쪽에 달려있으면은 웜을 끼워서 노싱커로 던졌을 때 내려가면서 수직으로 이렇게 웜이 수직으로 내려갈 수 있게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고요. 요게 이제 중간에 있으면 보통 웜이 요런 식으로 내려가죠.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예, 그래서 이 웨이트 훅도 여러분들이 잘 보고 바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각 회사마다 좀 다르게 이름을 부르는 것들인데, 요런 형태로 이제 플래시 스위머, 예, 블레이드를 달아서, 예, 예, 역시, 웜 보울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요런, 쉐드웜 같은 거, 예, 끼워서 많이들 사용하시죠. 여름에 움직이면서 공략할 수 있는 이런 바늘들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다드 옵셋 훅에는, 예, 요런 바늘도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보이시나요? 예, 미늘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스탠다드 옵셋 바늘 중에 미늘이 안쪽에 있지 않고 바깥쪽에 있는 이런 바늘도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걸 사용하면서 정확히 이 용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미늘이 바깥쪽에 있는 바늘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통,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여름에, 예, 와이드 갭 옵셋 훅을 끼워서 이런 식으로 버징, 예, 5호 바늘에 5인치 쉐드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여름에 버징을 안 하시던 분들은 5인치에 어떤 바늘을 끼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사실 그거를 정확히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5인치 웜에는 대부분이 5호 바늘을 사용합니다. 5호 바늘이요. 5호 바늘을 사용을 하고요. 4호 바늘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때때로 6호 바늘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준은 5호 바늘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와이드 갭 옵셋 툭 정해가셔가지고 5호 바늘에 5인치 웜 끼워서 여름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스탠다드 옵셋 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우시는데, 이 바늘을 오픈시키면은, 예, 훅선력은 높아지고, 예, 바늘틀에서도 조금 바로 후킹, 정확히 박히는데, 베스에. 단지 베스에 잘 박히면은 수초나 돌 걸림에서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빼놓고, 예, 훅선력을 높일 건지, 아니면은 웜에 이렇게 굴곡 있는 부분에 숨겨서, 예, 걸림을 줄일 건지, 이건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필드에 따라서,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와이드 갭 훅에 대한 게, 예, 전부,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큰 웜들은, 예, 스탠다드 옵셋 훅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와이드, 큰 바늘로 이렇게 해서 와이드 갭 훅 옵셋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스탠다드 옵셋 훅을 하면은, 잘 맞지가 않은, 갭이 좁으니까 잘 맞지가 않는 거죠. 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지그 바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워낙 많이 사용하시는 바늘들이니까, 예, 요런 바늘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자주 사용하는, 예, 이런 카이젤,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카이젤 전용 바늘을 쓰셔도 되고요. 예, 이렇게, 스트레이트 웜의 중간에 허리 끼워서 지그헤드 바늘로 사는 거 카이젤 리그죠. 이렇게. 이게 지그헤드가 없으면은 일반 바늘, 예, 보통 우리 사용하는, 예, 이런 바늘 사용하시면은 드롭샷이나 다운샷에 이런 바늘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바늘에 지그가 달려 있으면 카이젤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지그헤드 바늘 중에 이런 바늘들, 요 좀 길지 않은 짧은 바늘들 선택하시면은 이런 걸로도,
예, 카이젤 리그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 카이젤도 그렇고 지그헤드도 그렇고 일단 가벼운 걸 사용하셔야 액션에서 훨씬 유리하고 베스 입질도 쉽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비거리가 짧다고 그래서 지그헤드를 굉장히 무겁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거리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또 설사 바닥에 가라앉아서 바닥에 가라앉으면 노싱커든지 지그헤드든지 큰 차이가 없죠. 그때 바이트를 받은 경우에 이것도 잘 나오는데 라고 하시는 건데 그거는 진정한 카이젤 리그나 지그헤드의 액션을 이용해서 잡은 게 아니고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는 것들이죠. 가능하면은 카이젤하고 지그헤드는 가벼운 거, 최대한 가벼운 거 사용하시면은 액션이고 입질 확률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웜 형태에 따라서 이 부분도 드롭샷, 왁기, 그 다음에 싱커를 박아서 사용하는 넥고, 요거는 이제 웜이 얼마나 큰지 웜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늘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와이드갭 옵셋 훅은 1-0, 2-0, 3-0, 4-0, 5-0 이렇게 올라갈수록 바늘이 커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샵이 붙어 있는 바늘들, 이제 이런 같은 경우에 샵이 붙어 있는 바늘들은 샵 1, 샵 2, 샵 3, 샵 4로 갈수록 바늘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웜 크기를 보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바늘 선택하셔가지고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왁기 바늘로 쓰시든 다운샷, 드롭샷 바늘로 쓰시든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섬세하게 차이는 있겠지만요. 큰 고민 안 하시고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바늘의 기본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드 가이드 이렇게 단 바늘들도 있고요. 이것도 사용하시면 되고 이건 본인 선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초나 기타 걸림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베스의 입질 확률을 높일 것이냐 이에 따라서 바늘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다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걸림을 물리치고 베스의 숏바이트도 이겨낼 수 있는 형태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 바늘 보시면은 예전에는 어떤 게 바늘이 너무 어떤 건 날카롭고 어떤 건 굉장히 무딥니다. 그래서 바늘을 갈아도 쓰고 막 이랬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바늘은 국내 제조업체도 있고 해외에서도 만들고 일본 수입도 하고 중국산 벌크도 만들고 하는데 대부분 상향 평준화 됐습니다. 그래서 베스의 입안을 뚫지 못하는 바늘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섬세하게 들어가면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조금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박히지 않아서 걱정하는 바늘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바늘을 보시면은 바늘 아이 부분이 벌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어져 가지고 라인이 빠지는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그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 끝쪽이요.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이 벌어져 가지고 바늘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라인이요. 요즘 요것만 잘 확인하시면은 바늘은 큰 무리가 없고요. 녹슨 바늘들 조심하시고 사용하시다 보면은 보통 만 쪽에는 소금 기운이 있기 때문에 녹슬지 않게 조심하시고 녹슨 바늘은 또 잘못해서 내 몸에 찔리게 되면 파상풍 같은 거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보통 이제 물에 한번 빠졌다가 잊고 있으면은 한 달 후에 열어보면 아주 녹이 기가 막히게 썰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항상 조심을 하시면은 바늘 사용에 큰 무리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걸림에서 자유로우면 훅생 능력도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웜 끝을 숨길 건지 뺄 건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낚시하고 있는 필드나 바이트의 숏바이트인지 아니면 덥석 무는 건지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베스 낚시 바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베스캠프입니다.